대한민국 서울. 한국에 온 미국 여성이 친구와 전화를 하는데요. 한국은 이럴 줄 몰랐어, 정말. 역시 내가 처음 생각한 게 맞았어. 그러니까 내가 한국보다는 중국이 낫다고 했잖아.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 한국에서 어떤 장면이라도 목격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임이라고 합니다. 활기찬 기술 중심지인 샌프란시스코 IT 기업에 근무하던 저는 회사를 통해 해외 파견이라는 흥미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등 흥미로운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한국을 제쳐두기로 했습니다. 일본도 매력적이었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제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중국은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경제력에서 미국에 버금가는 성장과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 역동적인 환경에 몰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구사할 수 있는 중국어와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득 찬 여행. 가방으로 무장한 제 삶의 터전이 될 상하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마음은 기대감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번화한 거리, 고층 빌딩과 공존하는 고대 사원, 역사가 깊으면서도 빠르게 현대화하는 문화를 상상했습니다. 저는 제 언어 능력이 이 새로운 세계의 보물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상하이에 처음 발을 디딘 날은 청명한 가을날이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전통적인 탑이 어우러진 스카이라인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꿈으로 가득 찬 여행 가방을 들고 중국이라는 새로운 삶의 장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도착했습니다. 상하이는 분주한 거리와 분주한 교통소리와 길거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경제력과 문화유산으로 유명한 상하이는 저처럼 야심찬 기술 전문가에게 완벽한 곳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었고 언어가 새로운 세계로 가는 다리가 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하이 생활의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언어 장벽이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하긴 했지만 현지 방언인 상하이 방언은 전혀 다른 언어였습니다. 제가 의사소통을 시도하면 종종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거나 불친절한 반응을 보이곤 했습니다. 언어를 구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문화적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언어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외국인으로서 저는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제 아이디어가 간과되는 경우가 많았고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동료들과 어울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감탄했던 번화한 도시는 이제 제 고군분투에 무관심하고 냉담해 보였습니다. 겨울은 저를 방심하게 만드는 혹독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추위는 매섭게 몰아쳤고 하늘은 회색빛으로 변했으며 도시 풍경은 단색으로 변했습니다. 상하이의 겨울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직접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고 눈보라가 도시를 멈춰 세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동안 저는 상하이 생활의 또 다른 측면, 즉 응답하지 않는 행정 시스템을 마주했습니다. 눈을 치우고 공공의 안전을 보장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지방 당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평소에는 북적거리던 아파트 단지는 차갑고 고립된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이웃이나 건물 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 해도 어깨를 으쓱거리거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립감을 느낀 저는 공동체 의식을 갖고 누군가가 제 어려움을 인정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주의적인 도시의 특성과 문화적,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눈이 더 높이 쌓일수록 절망감도 커졌습니다. 한때 기회의 땅으로 여겨졌던 도시가 이제는 차갑고 냉혹한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지원 부족은 상하이로 온 제 결정에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경제력과 문화적 풍요로움이 가득한 상하이는 발판을 마련하려는 외국인의 고군분투에 무관심한 듯 보였습니다. 상하이의 문화적 풍경은 넓게 펼쳐진 도시만큼이나 복잡하고 다양했습니다. 저는 중국의 풍부한 전통과 역사에 빠져들고 싶어서 열린 마음으로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나면서 중국 문화에 몰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복잡한 사회 에티켓이 가장 먼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호칭하는 방법부터 명함을 받는 적절한 방법까지 모든 것에 대한 무언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저는 종종 실수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미로 같은 격식을 찾아 헤매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더 깊은 문화적 저변을 파악하지 못한 채 표면만 훑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외식은 문화적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또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하는 중국식 식사의 공동체적 특성은 제가 익숙해 있던 개인주의적 식사 스타일에서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좋았지만 언어 장벽으로 인해 진정한 일원이 되지 못한 채 미소만 짓고 고개를 끄덕이며 대화의 변방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말에는 거의 휴식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대 사원, 번화한 시장, 고유한 공원을 방문하며 도시를 탐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독한 여행은 종종 제 외로움을 강조했습니다. 활기찬 거리 생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활기차게 수다를 떠는 친구들, 이 모든 것이 제 고독스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언어가 중국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어 실력이 향상되면서 언어는 퍼즐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역 방언이 너무 다양해서 상하이의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어로 잘 구사한 문장도 멍하니 쳐다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적응하려는 제 노력은 종종 무의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현지 시장에서 흥정할 때나 길을 물어볼 때나 제 억양과 외모는 저를 이방인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유머러스한 오해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불친절한 대화와 바가지 요금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문화적 장벽은 더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설날의 축제 분위기도 제 기분을 좋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불꽃놀이와 축하 행사는 아름답기는 했지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아파트 창문 너머로 가족들이 모여 축하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 외로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직장도 나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계적이고 내성적인 사무실 환경은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익숙했던 협력적이고 개방적인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제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환영받았지만 더 전통적인 접근 방식에 밀려 종종 외면당했습니다. 언어 장벽까지 겹쳐서 직업적 성장이 쉽지 않았습니다. 도움과 질서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공간은 종종 위압적이고 제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재산과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상황은 저에게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원칙과 규범이 이곳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서 이질감이 더 커졌습니다. 활기가 넘치던 도시는 종종 제게 무질서하고 지저분해 보였습니다. 상하이 스카이라인의 현대성과 거리의 무질서함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서 안정감을 줄 것으로 기대했던 시스템과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절망의 순간 저는 휴식을 취하기로 결심했어요. 탈출해서 위안을 얻고 제 상황을 재평가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국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한번 가볼 만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따뜻함과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이지만 희미한 희망을 품고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이 즉흥적인 결정이 제 인생을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상하이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결정은 감정이 혼란스러운 속에서 내려졌습니다. 짐을 싸면서 저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외로움과 고난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곳을 떠난다는 안도감과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난다는 불안감이 교차했습니다. 제게 한국은 경제적 성공과 대중문화를 제외하면 거의 아는 것이 없는 백지 상태의 나라였습니다. 상하이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 시간은 짧았지만 다른 세계로 건너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내리자 저는 창문에 얼굴을 대고 드넓게 펼쳐진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시아 경험을 새롭게 정의할 대한민국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공항의 현대성과 효율성에 압도당했습니다. 공항은 활동의 중심지였지만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하고 정중하게 출입국 심사와 세관 절차를 안내해 주었고 기분까지 상쾌해졌습니다. 혼란스럽고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상하이 공항에서의 경험과 비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서울의 상쾌하고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곳도 겨울이었지만 추위는 좀 더 견딜만하고 덜 억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는 다를 거라는 희망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네온사인과 번화한 거리의 활기찬 모습이 지나가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탐험과 발견의 연속이었습니다. 서울은 현대적인 고층 빌딩과 유서 깊은 궁궐, 분주한 시장과 평화로운 공원이 어우러진 매혹적인 도시였습니다. 저는 거리를 돌아다니며 청결함과 질서에 감탄했습니다. 상하이의 혼란스러움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었던 것은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관광지를 안내해 주거나 맛집을 추천해 주는 등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대는 상하이에서 종종 마주쳤던 무관심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시를 둘러보다가 우연히 경복궁을 발견했습니다. 경복궁의 장엄한 문을 들어서자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궁궐의 아름다움과 고요함은 성벽 밖의 번잡한 도시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고요한 정원 속에서 저는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음식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습니다. 매콤한 김치부터 고소한 불고기까지 모든 식사가 모험이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는 한국 식사의 공동체적 특성은 중국을 떠올리게 했지만 중국에는 없는 따뜻한 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사로잡은 것은 서울의 볼거리와 맛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의 질서정연한 줄서기, 공공장소의 청결함, 낯선 사람의 정중한 고개 끄덕임과 미소 등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작은 몸짓들이 모여서 저에게 새로운 공동체 의식과 존중을 만들어냈습니다. 서울에 대한 제 인식은 관광지를 벗어나면서 계속해서 바뀌어 갔습니다. 노인들이 공원에서 장기나 바둑을 두는 조용한 동네와 젊은이들이 세련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는 트렌디한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이 도시는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각 실은 자부심과 정체성으로 짜여져 있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저는 상하이에서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을 서울에서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대조와 조화의 도시에서 저는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서 불안감은 기대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쩌면 서울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새로운 경험과 감정에 매우 복잡했습니다.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룬 인천은 서울에 이어 제가 처음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인천은 상하이의 겨울의 음울한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생생한 색채와
활기찬 소리가 가득한 캠퍼스 같은 도시였습니다. 인천의 매력은 아름다운 경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있었습니다. 인천 사람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고 그들의 미소는 진실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제가 머물렀던 작은 게스트하우스의 주인인 김 여사님과의 첫 만남이 기억에 남습니다. 비록 서툰 영어였지만 그녀의 따뜻한 인사는 지친 제 영혼의 보약과도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될 한국인의 환대 정신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재래시장 방문이었습니다. 시장은 신선한 해산물부터 한국 전통 수공예품까지 모든 것을 파는 노점들로 북적이는 미로 같은 곳이었어요. 상인들이 친근하게 농담을 건네며 물건을 나눠주는 모습은 상하이에서 익숙해져 있던 비인격적인 거래와는 사뭇 다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활기찬 수다와 화려한 디스플레이 속에서 한국 문화를 처음으로 제대로 맛본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음식은 제가 한국 생활에 몰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천의 한 전통 한식당에서 먹었던 첫 식사가 생각납니다. 다양한 반찬과 지글지글 구워지는 불판, 정겨운 분위기가 짜릿했습니다. 그 맛은 새롭지만 따뜻한 온기가 느껴져 편안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식사는 단순한 영양 섭취가 아니라 문화와 공동체의 축제였습니다. 인천은 또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깊은 공감과 애정인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저는 도시를 탐험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한 친절한 노부부가 제가 길을 잃은 것을 알아차리고는 길을 안내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었고 걸으면서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소박한 친절은 제가 인천의 구석구석에서 발견한 공동체 정신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천을 탐험하면서 유적지에도 들렀습니다. 한국전쟁을 기념하는 인천 상륙작전 기념관은 한국의 격동적인 과거를 가슴 아프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전쟁의 잿더미에서 국가를 재건한 한국인의 회복력과 불굴의 의지를 느낄 수 있는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인천의 역사를 더 깊이 파고들면서 저는 인천의 다양한 영향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화려한 건물과 중국 전통 음식점이 즐비한 차이나타운은 인천의 다문화 유산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어떻게 공존하며 이 도시의 독특한 것에 기여했는지 보는 것은 흥미로웠습니다. 인천의 저녁은 마법 같았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주황색과 보라색으로 물들이고 도시는 불빛으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해안가를 따라 걸으며 서해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인천은 저에게 단순한 도시를 넘어 한국을 이해하는 관문이었습니다. 역사, 문화, 현대가 어우러진 인천은 저를 매료시켰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 경험을 잊을 수 없게 만든 것은 인천 사람들입니다. 인천 사람들의 친절함,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 따뜻한 인심은 제 여행의 진정한 하이라이트였습니다. 한국의 더 많은 곳을 여행하기 위해 인천을 떠날 때 저는 추억뿐만 아니라 한때는 낯설었던 문화에 대해 새롭게 감사하는 마음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인천은 저에게 마음을 열어줬고 그 대가로 제 마음속에도 특별한 자리를 찾아주었습니다. 인천을 뒤로하고 저는 한국으로 더 깊은 여행을 떠났고 새로운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이 매혹적인 나라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저의 여정은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한국의 진정한 심장이 있는 고요한 시골로 이어졌습니다. 수도인 서울은 옛것과 새것이 활기차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고궁이 우뚝 솟은 고층 빌딩 사이로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은 유구한 역사를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한국의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그 에너지와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한국 공동체의 따뜻함을 발견한 곳은 소도시와 시골 지역이었습니다. 전주와 경주 같은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르고
소박한 즐거움을 중심으로 삶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속도도 더 여유로웠고 사람들도 더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이 도시들에서 저는 한국인의 진정한 환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은 전주의 한옥이라는 한국 전통 가옥에 머물렀을 때였습니다. 주인인 박 여사님은 저를 마치 오랜만에 만난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아랫목에서 잠을 자는 것부터 전통, 온돌 난방 시스템인 온돌로 집을 데우는 것까지 한국인의 생활 방식을 소개해 주셨죠. 그 며칠 동안 저는 혼자서 몇 주 동안 여행하면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한국 문화와 관습을 배웠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서로를 돌봐주었습니다. 경주의 한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이 물건을 판매할 뿐만 아니라 이야기와 웃음을 나누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시장은 단순한 상거래의 장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만남의 장소이자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음식은 제 한국 경험의 중심이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여러 가지의 사연과 의미가 담긴 한국 가정식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도시 식당에서 맛본 것과는 다른 정통적이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손님들과 함께 즐기는 식사를 나누면서 상하이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포용력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여행하면서 자연에 대한 한국인의 깊은 존경심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에는 푸르른 들판과 고요한 강, 구불구불한 언덕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을 바라보며 하이킹을 하다 보니 평화로움과 대지와의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한국인의 사랑은 환경을 보존하고 기념하는 방식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제가 방문한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저는 그들의 유산에 대한 한국인의 자부심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인 화려한 한복을 입고 열린 축제까지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전통을 존중과 기쁨으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정체성은 저에게 영감을 주었고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자아 발견의 여정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마다 저는 한국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 배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따뜻함이 상하이에서 느꼈던 외로움과 단절의 상처를 서서히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시골을 떠나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한민국과 국민들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공동체와 연결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제 여정의 한 정거장이 아니라 제 이야기의 일부가 되었고 공감의 힘과 인간관계의 아름다움을 보여준 곳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제가 시작한 놀라운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상하이의 번화한 거리부터 한국의 고즈넉한 풍경까지 모든 경험은 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역사적인 랜드마크에 불과했던 궁궐과 사찰은 이제 한국 정신의 회복 탄력성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현대식 고층 빌딩과 번화한 쇼핑 지구는 한국의 발전과 야망을 반영했습니다. 서울은 더 이상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한국이 걸어온 역사의 여정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공동체의 가치와 공감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유대의 힘, 즉 공유된 역사, 문화, 가치관으로 형성된 유대감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은 저에게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중국에서의 고난을 피해 피난처를 찾아 한국에 왔지만 저는 그 이상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전통이 풍부하면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유산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면서도 외부인에게 개방적이고 환영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나누는 웃음, 사원 정원의 고요한 아름다움, 낯선 사람의 따뜻한 미소 등
가장 소박한 순간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짐을 싸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상하이에서의 일상을 어둡게 했던 외로움과 좌절감은 만족감과 소속감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저를 환영해 주었고,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문화의 깊이, 그리고 한국 땅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온다는 사실에 처음에 가졌던 불안감, 중국에서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한국에 오게 된 예상치 못한 반전이 떠올랐습니다. 이 여정의 모든 단계는 다른 문화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한 이해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표면적인 것 너머를 바라보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인류가 공유하는 공통점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저녁, 저는 한강을 따라 산책을 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물에 반사되어 매혹적인 광경을 연출했습니다. 활기찬 도시 생활 속에서 조용히 사색에 잠기는 순간은 제 여정을 마무리하기에 딱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힘과 변화를 수용하는 아름다움,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평생 간직할 추억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은 제 여정에서 단순한 경유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지였고, 제 관점을 바꾸고 삶을 풍요롭게 해준 곳이었어요. 한국에서 저는 일시적인 도피처 이상의 것을 찾았습니다. 저는 공동체, 공감, 소속감의 진정한 의미를 배울 수 있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을 찾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땅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